안녕하세요. 프로여행 겸 밤비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강아지랑 9박 10일 동안 샌프란시스코를 여행하면서 느낀 치안과 안전에 대한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샌프란시스코를 여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은 치안이나 안전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사실 샌프란시스코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경제가 안 좋아져서 치안이나 안전에 문제가 조금 있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강아지와 샌프란시스코에 여행을 오게 된 이유는요. 첫 번째는 제가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 자체를 정말 좋아했어서 3번이나 와볼 정도로 제가 애정하는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에어프레미아라는 항공사의 특가 세일을 운 좋게 싸게 잡으면서이고요. 세 번째는 제 강아지에게 미국의 펫 프렌들리한 문화나 미국의 자연이나 광활함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샌프란시스코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샌프란시스코의 치안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고, 그리고 저는 강아지까지 있다 보니까 치안과 안전에 대한 걱정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자 혼자 강아지를 데리고 가도 될지에 대해서 걱정을 정말 많이 했는데요. 어쨌든 제가 강아지랑 같이 9박 10일 동안 샌프란시스코를 여행하면서 느낀 치안과 안전에 대한 부분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위험하고 피해야 할 지역 중에 하나는 텐더로인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저는 강아지랑 있다 보니까 텐더로인이라는 동네는 가보지 못했는데요. 일단 우리나라도 노숙자들은 서울역에 다 몰려있듯이 샌프란시스코도 노숙자나 마약 중독자들은 대부분 텐더로인이라는 동네에 몰려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나 유튜브에 나오는 샌프란시스코가 위험하다면서 보여주는 동네는 대부분 텐더로인이라는 동네라고 합니다. 구글맵에 텐더로인이나 텐덜로행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어느 지역인지 나오고요. 대충 지도상으로 샌프란시스코 시내 중심가에 시빅센터라는 시청 근처가 텐더로인이라는 동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알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유명 관광지 유니언 스퀘어나 케이블카를 탑승하는 거기서 조금만 더 몇 발자국 걸으면 나오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저는 텐더로인이라는 동네는 가보지를 못해서 어떤 분위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지인들은 절대 가지 말라고 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위험한 동네가 텐더로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비교적 안전한 동네라고 말이 나오는 피셔맨즈 워프라는 동네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는 한국인들은 호텔 위치로 피셔맨즈 워프라는 동네를 많이들 추천을 하는데요. 여기가 그나마 노숙자가 덜하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도 제가 예전에 샌프란시스코를 2015년도에 방문했을 때 시내 쪽은 대마 냄새가 난다, 마약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2015년도에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을 때도 시내 중심가 쪽에는 숙소를 안 잡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도 너무 시내 중심가보다는 이 피어 39 피셔맨즈 워프 쪽이 치안과 안전이 좀 괜찮을 것이라고 저도 예상을 했습니다. 피어 39의 피셔맨즈 워프라는 동네는 어떤 분위기냐면요. 약간 인천의 월미도 같은 유원지나 관광지 같은 분위기의 동네입니다. 딱 보셔도 놀러오고 관광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요. 중국이나 한국의 패키지 단체 관광객들도 많이 보이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광지 같은 동네들이 아무래도 노숙자가 덜할 것 같아서요. 저 역시도 피셔맨즈 워프 쪽에 호텔을 정했습니다. 저는 피셔맨즈 워프 쪽에 호텔 제퍼라는 호텔에서 6박 7일 정도 지냈습니다. 제가 지냈던 피셔맨즈 워프의 호텔 제퍼라는 호텔 앞의 분위기는 대충 이러하고요. 토요일 날 오후 1시경에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6박 7일 동안 지냈던 피셔맨즈 워프라는 동네의 호텔 제퍼 앞의 사진인데요. 위에는 토요일 오후 1시, 아래는 토요일 오후 6시에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인구 밀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길거리에 사람이 많지는 않았고요. 절반은 현지인들이고요. 절반은 관광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셔맨즈 워프라는 동네가 노숙자나 마약 중독자들이 조금 덜 했을까요? 제가 지냈던 피셔맨즈 워프 쪽 호텔 앞에도 이렇게 가끔씩 노숙자들이 있는 거를 볼 수 있었고요. 저도 처음에는 호텔 앞에 있는 노숙자들을 보고 너무 놀랐는데요. 그런데 미국이 남을 신경 쓰는 문화가 아니라서 그런지 제가 먼저 쳐다보거나 말 걸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도 그냥 앞만 보고 걸어가더라고요. 마약에 중독된 분이신 건지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었는데 어디서 듣기로 마약에 중독된 상태이면은 환각 상태여가지고 누구를 건드리지는 못하고 이렇게 혼자 시끄럽게 한다고만 했거든요. 그래서 혼자 저렇게 소리만 치셨지 누구를 해코지하거나 건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또 누가 이렇게 난동을 부린 건지 쓰레기통이 나뒹굴고 있었는데요. 저도 그래서 이때 이후로는 오후 5시 이후로는 호텔에서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피셔맨즈 워프는 샌프란시스코의 유명 관광지다 보니까요. 이렇게 해가 진 이후에도 유동인구가 조금 많은 편이었고요. 저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오후 5시 이후에는 외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뉴스에서 보기를 샌프란시스코가 예산 문제로 경찰에 수를 엄청 줄였다는데요. 저는 거짓말 안 하고 6박 7일 동안 경찰차가 순찰하는 거를 딱 한 번만 본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경찰이 빨리 와줄까? 이런 걱정도 들었고요. 어쨌든 간 제가 피어 39 피셔맨즈 워프라는 동네에서 느낀 치안은 이러했습니다. 세 번째는 피셔맨즈 워프의 CVS라는 드럭스토어에서 느꼈던 샌프란시스코의 치안에 대한 부분인데요. 샌프란시스코가 얼마 이하 훔치는 거는 경범죄에 해당이 돼서 처벌을 받지 않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도난이나 약탈 사건이 많았는지 모든 제품들을 이렇게 유리장 안에 가둬놓고서 진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돈 안 되는 기념품은 빼고요. 이렇게 물건들이 유리장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물건을 구입하기 원할 경우에는 저 빨간색의 직원 호출벨을 누르면 직원이 열쇠를 가지고 와서 제품을 일일이 꺼내줘야 물건을 장바구니에 감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서 샌프란시스코의 치안이 너무 실감이 났고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유리장 안에 제품들이 대단히 비싼 제품도 아니고 6달러짜리 마스카라, 3달러짜리 립밤 이런 저렴한 제품들도 모두 다 유리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도 유리장 안에 들어있는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서 직원 호출벨을 눌러봤습니다. 안내방송으로 직원이 무슨 파트에 가라는 안내방송이 나오고요. 그럼 직원이 그거를 듣고서 열쇠를 가지고 가서 저 유리장을 열어주는 구조입니다. 매장은 엄청 큰데 직원은 한두 명밖에 없어서요. 엄청 오래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드디어 직원분이 오셔서 열쇠로 유리장을 열고 제가 쇼핑하고 싶어하는 물품들을 저렇게 하나씩 꺼내주셨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신기했던 게 샌프란시스코가 이렇게 치안이나 안전이 안 좋아서 물건들을 유리장에 다 넣고 판매를 할 만큼 치안이나 안전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CVS의 직원들이 굉장히 친절했어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는 약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성인을 인증할 수 있는 신분증이 꼭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권을 핸드폰에 찍은 사진을 보여주니까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번화가인 유니언 스퀘어가 있는 동네입니다. 여기는 케이블카가 출발하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케이블카를 탑승하기 위해서 줄 서 있는 관광객들이 붐비는 곳인데요. 저도 처음에는 유니언 스퀘어 근처 동네에다가 호텔을 잡으려고 했다가 여기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일 유명한 모범지대인 텐더로인과 가깝다고 해서 나중에는 파이낸스 디스트릭트로 호텔을 변경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동네였는데요. 강도나 약탈 사건이 많아가지고 여기 있는 백화점이랑 유명한 매장들은 모두 공실이고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큰 상가와 백화점들이 다 폐업을 해서 시내 중심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강아지랑 샌프란시스코까지 온 김에 유니언 스퀘어도 한번 가봤는데요.
비가 온 직후라서 그런지 사람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랑 같이 이렇게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으면서 시간을 좀 보낼 수 있었습니다. 유니언 스퀘어 뒤에 나이키 스토어하고 애플 스토어가 있는데요. 이 나이키하고 애플 스토어 두 매장이 강도하고 약탈 사건을 제일 많이 당한 매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경찰차 한 대가 이렇게 와 있었고요. 그리고 애플 매장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또 막상 들어가 보니까 또 평화롭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랑 같이 들어가서 이번에 새로 나온 16 프로 핸드폰도 구경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은 유니언 스퀘어에서 지하철로 2정거장 정도 떨어진 파이낸스 디스트릭트라는 동네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묵었던 호텔인 클럽 커터 호텔이 있는 동네이기도 하고요. 부댕칠성이라는 유튜버님께서 이 클럽 커터 호텔이라는 곳이 강아지 요금도 받지 않고 시내 중심가보다 살짝 떨어져 있고 사무실 위주의 동네라서 노숙자가 조금 덜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이 동네에 있는 호텔로 예약을 했습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실이나 회사들이 좀 몰려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가 대부분 재택을 하는 건지 비어있는 사무실이 굉장히 많고 유동인구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파이낸스 디스트릭트 동네에서도 노숙자를 봤는데요. 그래도 시내 쪽보다는 조금 덜 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강아지랑 자주 산책을 갔었던 프레지디오라는 동네인데요. 제가 못 본 걸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노숙자나 마약 중독자 같은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여기가 동네보다는 약간 공원들이 있는 동네여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의 명물인 금문교를 보러 갔는데 거기 주차장에 이렇게 차량 터리범을 주의하라는 경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아지랑 여행하는 입장에서 가장 무서웠던 건데요.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공원 곳곳에는 야생동물 코요테를 주의하라는 경고문이 굉장히 많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나 강아지 놀이터 같은 곳을 가면은 야생동물 코요테를 주의하라는 경고문이 있어서요. 저는 이 경고문이 현실적으로 제일 와닿았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코요테가 강아지를 공격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강아지랑 다니다가 야생동물 코요테를 마주칠까봐 약간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야생동물 코요테는 못 봤고요. 참 미국은 별의별 경고문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강아지랑 9박 10일 동안 샌프란시스코를 여행하면서 운이 좋아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샌프란시스코는 어느 정도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주관적으로 느낀 샌프란시스코의 치안과 안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여행 겸 밤비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